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흐름을 짚어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전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서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부동산 시장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안전진단, 초과 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까지 얽히면서 이해관계들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과 공급 확대라는 목표는 같지만 그 과정에서 시장은 늘 요동치고 있죠. 나영 아나운서, 오늘은 특히 취재량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요, 단순히 제도 설명에 그치지 않고 재개발, 재건축을 둘러싼 정책, 시장,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대표 단지들, 수도권 사례,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입체적으로 정리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네,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불리는 말이죠. 바로 재건축, 재개발 전쟁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는 걸까요? 네, 지금 서울과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 현장은 말 그대로 전쟁터입니다. 노후 아파트를 새 단지로 탈바꿈시키려는 소유주,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건설사, 개발 지역을 선점하려는 투자자, 그리고 임시거처로 밀려나는 세입자까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죠. 여기에 정부 정책이 시시각각 변화하면서 갈등의 불씨는 더욱더 커집니다. 한쪽에서는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개발이익 환수 없이는 투기장이 될 것이라며 우려합니다. 결국 재개발과 재건축은 단순한 주택 정비 사업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해와 가치가 충돌하는 무대가 된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전쟁의 전모를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게 된 걸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이해 당사자가 많다라는 점입니다. 조합원은 분담금을 줄이고 분양가를 높이려 하고 건설사는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경쟁을 벌이며 투자자는 초기 물량을 확보해 차익을 노립니다. 반대로 세입자는 재개발 구역에서 밀려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까 불안해하죠. 여기에 정부는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로 규제를 강화하거나 공급 부족을 이유로 규제를 완화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정책의 방향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각 주체들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조합 내부에서 분양가, 일반 분양 물량, 설계 변경 문제를 두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 지연, 비용 증가, 갈등 격화가 반복되면서 이 모든 상황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바로 전쟁인 셈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주요 재건축 단지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네, 서울 재건축의 상징은 단연 강남권입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잠실주공 5단지, 은마아파트는 수십 년간 재건축의 대명사로 불리며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죠. 여기에 여의도 시범, 목동 신시가지, 상계 주공 등도 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 시장 이슈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들 단지는 대부분 1970에서 80년대에 지어진 노후 아파트로 구조적인 안전 문제와 주거 환경 한계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동시에 입지와 교통 여건이 뛰어나 새 아파트로 바뀔 경우 천문학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조금만 바뀌어도 이들 단지의 집값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서울시장 전체의 바로미터 역할을 합니다. 결국 강남과 주요 재건축 단지의 움직임이 곧 서울 주택시장의 방향을 좌우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인 겁니다. 네, 강남이나 용산 외에도 수도권 외곽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고요? 네, 맞습니다. 강남과 용산은 초고가 아파트 중심의 프리미엄이라면 수도권 외곽은 실수요자 중심의 재개발 수요가 많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고양 원당, 성남 구도심 등은 노후 주거지가 밀집해 주거 환경 개선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경제성에 있습니다. 강남은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도 수요가 몰리지만 외곽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금융규제, 낮은 분양 수요 때문에 사업성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재건축이라도 지역에 따라 진행 속도와 갈등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수도권 외곽의 주민들은 생활 환경 개선을 간절하게 원하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입성이 낮아서 선뜻 뛰어들기 어렵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강남은 돈이 되는 재건축, 외곽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재개발로 성격이 갈리면서 정책의 균형을 잡기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재건축을 둘러싸고 있는 대표적인 논란 중에 하나가 초과 이익 환수제인데요. 이 제도는 어떤 제도일까요? 네, 초과이익 환수제는요,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이 얻는 이익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정부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집값 급등을 억제하고 개발 이익을 사회와 나누자라는 취지인 거죠. 하지만 조합원들은 분담금이 폭탄이라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실제로 한 단지에서 가구당 수억 원의 부담금이 예상되면서 사업 추진이 중단되거나 지연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져 사업 참여를 주저하게 되죠. 반대로 서민과 무주택자들은 개발 이익을 사유화하면 투기만 조장된다며 제도 유지를 주장합니다. 정치권도 상황에 따라 유예와 부활을 번갈아가면서 혼란을 키웠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누가 개발 이익을 가져가야 하느냐라는 사회적 합의를 둘러싼 핵심 갈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재건축을 하려면 안전 진단을 통과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것도 큰 걸림돌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진단은 아파트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둘러싼 것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평가해 재건축 필요성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문제는 구조 안전성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서 사실상 무너질 위기 수준이 아니라면 재건축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주민들은 낡고 불편한 아파트를 빠르게 바꾸고 싶지만 사실상 규정적인 이유 때문에 점수를 넘기기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최근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구조 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주거 환경이나 경제성 항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일부 단지는 사업에 속도를 내게 됐지만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라는 우려 역시 상당합니다. 결국 안전진단은 주민 생활 개선과 시장 안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지점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재건축 시장에 미치는 또 다른 변수죠. 바로 분양가 상한제 문제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분양가 상한제는 새 아파트 분양가를 정부가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장치이지만 재건축 현장에서는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게 되면 일반 분양 수익이 줄어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주민 반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면 분양가는 높아지지만 결국 청약에 당첨된 사람만 이익을 보고 그리고 시장이 다시 치솟을 위험이 있습니다. 즉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충돌하는 상징적인 제도입니다. 정부와 시장이 줄다리기를 반복하는 이유도 바로 이 딜레마 때문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사업 현장에서는 투자자와 조합 간의 갈등도 치열하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재건축 조합의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 소유주들이 이루어져서 만든 단체입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부터 외부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돼 조합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곤 합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은 사업 속도를 높이고 분양가를 높이길 바랍니다. 하지만 오래 거주한 주민들은 생활 안정과 분담금 최소화를 우선시합니다. 여기에 건설사와의 이해관계까지 얽히면서 갈등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조합장 선출 과정이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뇌물, 불법 로비, 그리고 소송전이 벌어진 사례도 많습니다. 결국 재건축은 우리 집 새로 짓기가 아니라 수천억 원 규모의 이해가 걸린 대형 비즈니스가 되다 보니 투자자와 조합원, 그리고 시공사가 서로를 견제하는 갈등 구조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네, 그 과정 속에서 세입자나 무주택자들의 목소리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을까요? 네, 사실상 여기서 가장 소외되는 집단이 바로 이 세입자와 무주택자입니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 세입자는 이주 대책비를 일부 지원받긴 하지만 안정적인 주거 대안은 부족합니다. 결과적으로 원주민이 주변으로 밀려나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무주택자의 경우도 상황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일반 분양 물량이 공급되기는 하지만 치열한 경쟁률과 높은 청약가점 벽에 막혀 기회가 거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재건축은 가진 자들의 잔치일 뿐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최근엔 정부가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높이거나 이주대책 지원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결국 재개발과 재건축 전쟁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바로 이들, 세입자와 무주택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책 변화들도 시장에 즉각적인 변화를 불러올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안전진단의 기준 완화,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조정과 같은 정책 변화는 발표만으로도 이렇게 단지별 집값에 큰 파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안전진단을 완화한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면 대기 중이던 단지들의 매수세가 즉각 붙으면서 가격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뛰기도 합니다. 반대로 규제가 강화되면 거래가 끊기고 가격이 급락하기도 하죠. 문제는 정책이 정권 교체나 정치 상황에 따라 방향을 급격하게 바꾼다라는 점입니다. 사업 추진에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는 재건축 특성상 이런 불확실성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이야말로 재개발 재건축권 전쟁에서 가장 절실한 안정장치다라는 이야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성공한 재개발 사례와 그렇지 못한 사례까지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강남구의 개포주공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된 대규모 단지가 현대식 아파트 단지로 변신하면서 지역 가치를 굉장히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용산 일부 재개발 구역은 수차례 정책 변화와 조합 갈등으로 지연이 되면서 10년째 멈춘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됐습니다. 차이는 합의와 추진력에 있습니다. 조합과 주민, 건설사, 지자체가 얼마나 일찍부터 이해를 조율했는지, 그리고 정부 정책과 얼마나 발맞췄는지가 성패를 가른 거죠. 결국 재개발은 땅과 건물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제도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공급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을까요? 네, 정부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포함해 수도권에서만 수십만 호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각종 규제, 주민 갈등, 경제성 부족으로 실제 입주까지 이어지는 단지는 제한적이죠. 특히 사업 속도가 빠른 강남 용산은 이미 가격이 높아 무주택자의 접근이 어렵고 외곽 지역은 수익성 부족으로 지연되는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공급 확대 효과가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안정성과 함께 공공주도 정비 사업이나 임대주택 공급 비율 확대와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향후 공급이 실제로 어느 정도 실현될지는 재개발, 재건축 전쟁의 최대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치열한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우선 장기전이다라는 점을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은 통상 10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정책 변화와 소송, 분담금 변수 등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기 차익보다는 안정적인 자금 계획과 장기 보유 여력이 필수입니다. 또 조합 갈등이 심화가 되거나 규제 리스크가 큰 단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사업 시행 인가 단계까지 진행된 단지는 비교적 안정성이 높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투자자는 내가 들어가는 곳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가를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무턱대고 이름이 유명한 단지에 들어갔다가 수년째 멈춘 사업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현명한 투자자의 무기는 속도전이 아니라 판단의 냉철함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정책과 시장이 어떻게 균형을 맞춰갈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부동산 현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한 마켓트렌드 시간이었습니다.